어머님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해? 100세 시대잖아. 앞으로 30년은 더 거뜬히 사실 분이 칠순 생일에 잔치는 무슨 잔치야? 여보, 너 왜 그래? 어머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거창하게 칠순잔치를 꼭 해야겠다. 그건 아닐 거야. 어머님은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아시나 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 돈 못 써서 환장한 사람처럼 왜 그러냐고. 우리가 어머님 ATM 기계야? 여보, 그만 좀 해. 내가 엄마한테 잔치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 우리 형편도 그렇고 요새 칠순잔치는 다들 안 하기도 하고. 그럼 여보, 어머님 칠순 우리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식사 한 끼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 내가 어머님 생신 선물 준비할게. 우리 지금 마이너스라서 너무 좋은 건 못 해드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선물은 신경 쓸게.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이 적당한 대로 식당 예약 좀 해줘. 그럼 한정식이 그나마 낫겠지? 아님 고깃집?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소고기 먹어야지. 룸으로 되어 있는 좀 괜찮은 식당으로 예약해봐. 근데 여보, 이번에도 우리가 식사비 다 내야 하는 거야? 아주버님은 이번에도 돈 안 낼 것 같은데 뭐 항상 안 냈지만. 형이랑 반반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형한테 식사 비용 절반 받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참네.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돈 달라고 말을 하겠다고? 일단 당신이 먼저 계산하고 내가 나중에 형한테 받아서 줄게. 아니, 내가 형한테 무조건 내라고 할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잘도 그러겠다. 맨날 형한테 받아서 주겠다 이 말을 100번도 더 했으면서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없잖아. 아, 왜 그래?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형한테 꼭 받아낼게. 올해가 어머님 칠순이십니다. 며칠 전부터 뷔페 연회장을 빌려 손님을 초대하자는 말씀을 하시길래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진지하게 잔치 준비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걸로, 한우 고깃집에서 저녁 먹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른넷이 한우 먹으면 식사값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저희 형편에 엄청 부담되거든요. 남편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저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 예, 이번 내 칠순 생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지 않겠니? 가족끼리 아주 근사한 해외여행 한번 가자꾸나. 어떠니? 아무것도 안 하긴요. 같이 식사할 건데요. 그리고 해외여행이요? 그래, 칠순잔치도 안 하는데 여행 정도는 가야지. 안 그래? 해외 나가서 만난 것도 실컷 먹고 멋진 사진도 남겨야 칠순 아니겠니? 어머니, 요새 저희 형편이 안 좋아요. 아범 사업도 너무 안 좋아서 수금도 잘 안 되고요. 여행은 힘들어요. 야, 너 지금 시어머니 칠순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이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칠순잔치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이러세요? 잔치한다고 사람 부르는 것도 민폐고 실례예요. 그분들이 빈손으로 올 수도 없고 못할 짓이죠. 그냥 매년 찾아오는 생일인데 칠순이라고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다고요.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가요? 정 가고 싶으시면 친구분들이랑 같이 패키지로 다녀오세요. 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칠순 때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어떤 며느리는 성형수술도 시켜준다더라. 다들 그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너는 진짜... 에? 성형수술이요? 어머님, 죄송한데 나이 이른에 무슨 성형수술을 하세요. 그 나이에 얼굴 잘못 건드리면요, 인상만 더 사나워지고 얼굴 완전 이상하게 변해요.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아유,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말을 말아야지. 아유, 아무튼 해외여행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칠순 선물은 해외여행이다. 칠순잔치는 생략하고 가족끼리 식사만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해외여행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진지하게 말씀하시길래 그제서야 아차 싶었죠. 어머님은 원하시는 건 꼭 하셔야 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형편엔 무리라고. 그런데도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늘 그렇듯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결국 또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셨겠죠. 어머님이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자고 하시던데 당신한테도 전화하셨지? 형이랑 우리 부부랑 다 같이 가자고 하셨어.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는데? 설마 또 그 얼토당토하는 말씀에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한 건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가까운 데라도 모시고 다니면 좋잖아. 저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해외여행 다녀오자. 응? 미쳤어? 당신 돈 있어?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막막하다고 징징대던 게 누구셨더라? 대금 밀렸다고 사채까지 생각한다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모시고 가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해외여행이 가시고 싶어도 자식들 등골 빠지는 건 생각 안 하시겠대?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 이러다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면 나 진짜 후회할 것 같아. 무리인 건 아는데 여보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제발.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이란 말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돈은 우리가 다 낼 게 뻔하고요. 어머님은 늘 큰아들은 불쌍하다 하시면서 큰아들 지갑은 절대 못 열게 하시거든요. 대신 제 남편인 둘째 아들 돈은 마구마구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참 웃기죠. 근데 이런 일이 하도 반복되니까 이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평생 어머니를 못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번 칠순 해외여행도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될 게 눈에 뻔했죠.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걸 또 참아야 하나? 아니면 이번엔 뒤집어 엎어야 하나 하고요. 큰애 여행 경비도 니네가 다 같이 입금한 거 맞지? 글쎄요, 어머니. 여행 관련해서는 아범이 하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주버님 여행 경비를 왜 저희가 입금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야! 큰애가 지금 회사도 잘리고 벌이도 없는데 무슨 수로 그 비싼 여행 경비를 내겠니? 너도 알잖아. 어머님, 저희도 돈 없고요. 아주버님은 결혼도 안 해서 혼자 몸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돈이 없겠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못돼 처먹었냐? 혼자 있는 아주버니까 불쌍하지도 않아? 니들이 내 여행 경비 되면서 큰애 것까지 다 내면 되겠구만. 에?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왜 아주버님 경비까지 내요? 제정신이세요?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여행 경비는 아주버님이랑 저희가 반반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걸 왜 저희가 전부 다 부담해요? 어머니는 가만 보면 계산법이 항상 이상하세요. 애가 큰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다. 결혼도 못하고 저 불쌍한 걸 저걸 두고 내가 눈을 감고 죽을 수나 있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세상에 눈 뜨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눈 감고 못 돌아가셔도 눈 감겨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어머, 얘 빠라는 꼴 좀 봐. 말이면 단줄 아나? 아무튼 나한테는 큰애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픈 손가락이니까 너 앞으로 큰애한테 잘해라. 알겠어? 제가 왜요? 아주버님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직접 신경 쓰셔야죠.
아주버님이 회사 잘려서 놀고 있는 게 그렇게 딱하시면 어머니가 직접 아주버님 여행 경비 내주시면 되겠네요. 이 독한 것? 그래, 알았어. 내가 돈 줄게. 됐지? 대신 일단 4명이서 가는 여행 경비는 니들이 먼저 다 입금해놔. 어머니, 진짜로 어머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확실한 거죠, 이번엔? 그래, 내가 낸다고. 아유, 지독한 것 같으니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기운이 쫙 빠지더군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일단 네가 내라, 나중에 줄게.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번엔 엄마가 진짜 줄 거라고 하는데 여행이 코앞이라 더 싸우기도 지쳐서 그냥 넘겼습니다. 속으론 답답했지만 그땐 그냥 무사히만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순 여행이 그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시간이 길지 않고 날씨도 따뜻한 태국으로 정했죠. 방콕이랑 푸켓을 함께 들르는 일정이었는데 출국 전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은 백화점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얇은 잠바가 없어서 하나 사야 한다, 발이 편한 운동화를 사야 한다 하시며 쇼핑을 잔뜩 하시더라고요. 그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여행 경비에 보태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행기 좌석도 허리가 아프다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죠. 정말이지 친정엄마였으면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자식이 빚내서 모시고 가는 건데 자식 힘든 사정은 눈꼽만큼도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아유, 비즈니스가 좋긴 좋네. 이코노미 탔으면 허리 끊어졌겠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비즈니스석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로만 타야겠어. 어머님, 비즈니스 좋은 거야 누가 모르나요? 비싼 게 좋다는 건 3살짜리도 알아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여행 오기 전에 왜 새 옷 사고 신발 사고 그런 줄 아니? 사람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태국까지 와서 허름해 보여봐라. 얼마나 창피하겠어, 응? 네, 그렇게 백화점에서 한바탕 쇼핑하실 돈은 있으셨으면서 그 돈으로 여행 경비는 왜 안 보태셨대요? 어머님의 씀씀이는 정말이지 말이 안 나오네요. 어머, 얘 말하는 꼴 좀 봐라. 꼭 그렇게 시어머니를 쏘아붙여야 속이 후련하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다녀야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나 호강시켜준다 자랑하지. 안 그래? 네, 꼭 자랑하세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라고요. 어머니, 빚내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까지 모시고 호강시켜드린 며느리라고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걱정 마. 이번 여행 경비에 내가 나중에 다 정산해 줄 테니까. 그깟 푼돈 안 떼먹는다고. 그 나중이란 게 대체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매번 나중에 준다, 나중에 준다. 돌아가실 때 주신다는 건 아니죠? 진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더 화내면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여행 망치는 나쁜 며느리가 될 게 뻔했거든요. 아무리 부당해도 결국 욕은 며느리인 저만 먹을 테니까요. 저희 시어머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뭐든 최고급이어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면 그걸 두고두고 들먹이시는 성격이세요. 예전에 제가 어머님 옷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 백화점이 아니라 할인 매장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애미한테 이런 후진 거 사다 줬다고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로 저를 공격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여행도 최고급으로 안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제일 비싸고 마사지도 최고급으로 아주 호화로운 패키지로 예약했죠. 돈을 길바닥에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면 어머님 입에서 그런 싸구려 다니고 다니는 며느리가 어딨냐라는 말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돈이 좋긴 좋네. 호텔 이불이 아주 부들부들한 게 잠이 너무 잘 오더라. 내 평생 이렇게 푹 자본 적이 있나 몰라. 이 맛에 비싼 데 오나 봐, 얘. 그쵸, 엄마. 여긴 아주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엄마,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어제 지나가다 본 미슐랭 식당 있는데 거기 쏨땀인가? 그린 파파야 샐러드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던데 오늘 저녁은 거기 갈까요? 그래. 우리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여기까지 왔는데 구질구질하게 돈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즐겁게 놀다 가는 게 남는 거지. 돈을 왜 버는 건데?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거지. 역시 엄마는 돈을 쓸 줄 안다니까. 진짜 최고.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여행 오는 거 좋아하지. 우리 둘이 딱 맞는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렇게 나와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다 풀어야지. 돈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들,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엄마, 태국 커피도 그렇게 맛있다는데 일반 카페 말고 진짜 로컬 맛집이나 유명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딱 좋겠어요. 그래, 밥 먹고 태국 커피도 사 마셔야지. 아들, 혹시 쇼핑하고 싶은 건 없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다 사줄게. 아싸! 엄마 최고!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패키지에 아침, 점심, 저녁 다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나가서 저녁을 먹겠다니요. 그것도 미슐랭 식당이라니. 그 비싼 데를 굳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진지하게 여기까지 와서 그런 패키지 밥 먹고만 있으면 무슨 재미냐 이러시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죠. 노 옵션, 노 팁인 제일 비싼 걸로 예약했는데 막상 와서 돈을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남자입니다. 어머님이 뭐라 하면 그래 엄마 그렇게 하자 이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랬죠. 어머님이 미슐랭 식당 얘기 꺼내자마자 남편은 벌써 예약 가능한지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뒤집히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이게 과연 효도인지 호구짓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돈 쓰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분위기 깨질까봐 눈치만 보고 결국 저 혼자 카드값을 계산하고 있었죠. 여행을 온 건지 스트레스 받으러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버님, 혹시 객실 냉장고에 있는 음료 꺼내두셨어요? 네. 내가 먹었어요. 왜요, 재수씨?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요? 아주버님, 호텔 객실 냉장고 안에 있는 건요 엄청 비싸요. 호텔 바로 앞에 편의점 놀렸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시면 되잖아요. 아유, 그걸 갖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재수씨.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다고. 키키야, 몇천 원 차이겠지. 그깟 푼돈 가지고 너무 유난을 떠시네. 푼돈요? 아주버님, 가이드가 그러는데요. 지금 아주버님이 냉장고에서 꺼내드신 음료수 값이 자그마치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게 푼돈이에요? 20만 원? 어휴, 재수씨는 왜 그래요? 제가 그거 좀 마셨다고 재수씨 살림 거덜나요? 누구 돈이 됐든 쓸데없는 낭비잖아요. 당연히 아깝죠. 재수씨는 가만 보면 푼돈에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됐어요. 내가 한국 가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거 드릴게요. 됐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빚내서 여행 온 거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행비에 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나가서 따로 사 먹고 이게 다 불필요한 돈 낭비라고요.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동생도 가만 보면 참 결혼해서 이런 잔소리 들어가면 불쌍하게 사네. 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난리예요. 재수 씨가 시댁 식구랑 해외여행 와서 심기 불편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칠순 여행인데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만 성질내요. 저러니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거겠죠. 진짜 보면 볼수록 어머님이랑 판박이에요. 물 쓰듯 돈을 써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계산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주버님은 회사 다닐 때도 월급 받으면 흥청망청 쓰셨거든요. 저축도 안 하고 통장 잔고는 0원.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는 게 이런 맛이지 이러시고 어머님이 그걸 또 통 크다 남자답다 하면서 좋아하고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돈 쓰는 거 좋아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정작 저희랑 같이 뭘 할 때는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계산할 땐 늘 똑같아요. 둘째 카드로 일단 계산해. 나중에 줄게. 이게 마치 가족 내 공식 구호처럼 되어 있죠. 아니, 뭐 저희한테 돈을 맡겨놨나요? 나중에 준다며 말만 번지르르게 해놓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제 눈에는 그냥 저희 등쳐먹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이야기만 나오면 쏙 빠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십니다. 아주버님에 비하면 제 남편은 진짜 양반이네요. 최소한 돈의 무게를 알잖아요. 형처럼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진 않아요. 물론 어머님한테는 아직도 기 못 펴고 결국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 판박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나마 제정신으로 버티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만 남편이 아무리 멀쩡해도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느꼈습니다. 이 가족은 돈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다는 걸요. 처음엔 그냥 조금 느슨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뭐 뼛속까지 배어있는 거지근성이었어요. 엄마가 지금 쓰시는 TV가 너무 작다고 거실에 놓기에는 좀 그렇다고 새로 바꾸고 싶다시는데? 뭐? TV를? 멀쩡하게 잘 나오는 TV를 왜 바꿔?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식기세척기를 사겠다. 나 설거지하느라 손가락 너무 아픈데. 아니 그게 엄마가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시는데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영 시원찮으신가 봐.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 여보, 우리 지금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잖아. 결혼식 때 축의금도 어머님이 다 가지고 가셨고 집 살 때 1원 한 장 안 보태주셨어. 근데 TV 타령을 하신다고? 알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 평생 아들들 뒷바라지 하시고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시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주버님한테 사드리라고 해. 왜 이런 건 우리가 사야 하는 건데? 형은 결혼도 안 했고 우리가 형편이 더 나으니까 우리가 해드리는 게 좋지. 우리가 잘 살아? 누가 보면 재벌인 줄 알겠다. 내가 TV 한 대 사드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어머님 댁 TV 고장이라도 났어? 리모컨이 안 돼? 화면이 안 나와? 아니잖아. 멀쩡하게 잘 나오는 걸 왜 바꿔? 나는 어머님 TV 죽어도 안 바꿔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좀 알아보고. 뭘 알아봐. 알아볼 필요도 없어. 우리 돈 없다고 못 사드린다고 딱 잘라 말해. 결국 남편이 어머님께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형편이 빠듯해서 TV를 당장 바꿔드리긴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래 알았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은 안심했죠. 근데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요즘 나오는 신형 TV 종류도 모르겠고 화면 크기니 화질이니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가 좀 알아서 대신 결제해라. 내가 돈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고르고 설치까지 예약하고 다 진행했어요. 근데 막상 TV를 설치하고 나니까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요. 솔직히 어머님 TV 값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치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죠. 엄마 백내장 수술 날짜 잡힌 거 들었죠? 네, 왼쪽 눈 먼저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수술비는 재수 씨가 일단 결제하세요. 제가 나중에 절반 드릴게요. 근데 아주버님, 지난번에 어머님 건강검진 비용이요. 그것도 나중에 주겠다고 하셔놓고는 아직까지 안 주셨잖아요. 백내장 수술비도 그런 식으로 안 주시면 곤란한데요? 아이고, 재수 씨, 원래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이번 백내장 수술비랑 그 전에 건강검진비 싹 다 합쳐서 입금해 줄게요. 걱정 마세요. 저 지금 통화 녹음하고 있어요. 아주버님 약속은 워낙에 공영불이라 혹시나 증거가 필요할까 봐요. 농담이고요. 진짜 꼭 주셔야 해요. 아우, 알았다고요. 이번엔 다르겠지 싶었습니다. 어머님 수술비잖아요. 게다가 통화 녹음까지 했으니 설마 안 주시겠나 싶었죠. 그래서 그냥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수술도 잘 끝나고 어머님 눈도 금방 회복하셔서 이제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하실 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을 믿었죠. 수술비요? 못 받았어요. 아주버님한테 돈 얘기하면 저보고 너무 돈을 밝힌다. 왜 그렇게 돈에 예민하냐 이러면서 사람 비꼬기나 하고. 돈은 안 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제발 자기를 봐서라도 참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참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버님이고 뭐고 멱살 잡았을 거예요. 이 집구석 사람들은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요. 빌린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가져다 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뒤통수를 맞은 뒤에 다짐했어요. 다신 이 사람들하고 돈 얘기 안 한다. 돈 거래는 절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남편이 문제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랑 형 앞에서만 서면 꼭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엔 이제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큰 소리 치다가도 막상 전화가 오면 그래요, 엄마, 알겠어요.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남편이 그러니 저도 같이 끌려가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생활비 부담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어머님이랑 형한테 뭐 하나 해드리자고 할 때마다 그래, 이번 한 번은 해드리자 하고 넘겼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한 번만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된 겁니다. 예, 요새는 다 건조기를 쓴다더라. 날씨가 꾸리꾸리하니 빨래에서 냄새도 나고 널었다 걷었다 하는 것도 힘들고. 아, 건조기요? 있으면 편하죠. 빨래 건조대 안 써도 되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나도 건조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필요하면 사세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사니? 건조기 그거 엄청 비싸던데. 어머님, 저희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드리잖아요. 그 생활비 안에서 필요하신 거 사세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 푼도 안 드리는 아주버님한테 이런 거 사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들이 둘인데 왜 저희만 바라보세요? 아유,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저희도 돈 없어요. 대출 갚느라 등골 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댁은 해가 잘 들어서 빨래도 뽀송뽀송 짱짱하게 잘 마르잖아요.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건조기 없어도 돼요. 야, 너는 시애미가 편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눈꼴 시렵니? 내가 지금 늙은 시애미 편한 꼴을 못 보겠다는 말이냐? 네, 눈꼴 시러워요. 저도 건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건조기 사달라 얘기하지 마세요. 너는 진짜 어쩌다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내 팔자야.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아들이 힘들게 벌어서 갖다 바치는데 고맙다 소리 한 번은 안 하시고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시고 뭘 그렇게 뽑아 먹으려고 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건조기 사달라고 하는 걸 단칼에 거절했어요. 더는 어머님한테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늘 그렇듯 남편이었죠. 제가 아무리 신신당부를 해도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면 결국은 그 말에 끌려 나가니까요.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네 카드로 사야 할인이 더 잘 된다. 포인트도 너한테 쌓이는 게 좋지 않냐. 할부로 결제하면 내가 매달 돈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남편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남편은 어머님한테 휘둘리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거지근성 쩌는 시댁 식구와의 칠순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정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여행 경비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행 내내 제 지갑에는 돈보다 영수증이 더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도 영수증을 챙겼고 식사비, 택시비, 심지어 공항에서 산 커피 한 잔까지도 꼼꼼히 기록했어요. 매일 밤 숙소에 돌아오면 시간대별로 지출 내역을 정리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발뺌할까봐 누가 뭘 먹었고 뭘 샀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요. 막상 정산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4명이 태국 여행 가서 2천만 원 가까이 쓴 거 있죠. 어머님이 아주버님 여행비는 주신다고 했고 아주버님도 호텔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음료값도 그렇고 자기가 쓴 건 다 주겠다고 했으니 받아야죠. 그동안 그래왔듯이 흐지부지 넘길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정산표를 만들어서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가서 쓴 돈 정확히 언제까지 입금해 주실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입금이라니? 어머니, 아주버님 여행 경비 어머님이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거 알아. 내가 준다고 했잖아. 좀 기다려. 태국 간다고 쇼핑을 좀 많이 했더니 지갑이 아주 홀쭉해졌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줄 테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라. 닭다리라뇨?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 엄청 나올 건데 돈을 주셔야 내죠. 이번 달 안으로 꼭 주세요. 지독한 것. 야, 사채업자도 너처럼은 안 한다.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인정머리라고 높니? 사채업자요? 사채업자는 저처럼 안 하죠. 요즘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머님처럼 돈 준다고 말만 하고 돈 안 갚잖아요? 집으로 찾아와서 깽판 쳐요. 알았어, 준다고. 내가 이번 달 안으로 줄 테니까 돈 달라 소리 좀 그만해라. 와, 다른 것도 아니고 칠순 여행이잖아요. 그럼 아주버님은 자기 엄마 여행 경비를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문자 보낼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기대했죠. 이번엔 진짜로 입금해주겠지 하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면 답도 안 하고 저를 피하는 게 너무 빤히 보였어요.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나는 친구들이 목소리 쫙 깔고 전화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혼할 테니까 나보고 변호하라고 할까 봐. 이혼은 아니고 떼인 돈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얘기 좀 해주라. 친구가 변호사니까 이럴 땐 좋네. 친구야,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해줘.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확실하게. 네가
돈을 떼었다고? 진짜? 단돈 100원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오는 네가 도대체 어떤 인간한테 돈을 떼었어? 다름 아닌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니야. 뭐? 시댁 식구들이 네 돈을 떼먹었다고? 너 돈 빌려줬니? 빌려준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준다고는 하고는 돈을 안 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 제 친구가 변호사라서 제 상황을 얘기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한테 그동안 있었던 돈 관련 이야기를 쭉 듣더니 단호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받을 수 있다고요. 가족이라도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기록이 있고 돈이 오간 내역이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카톡, 영수증, 카드 내역 같은 것도 증거로 인정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그동안 쌓여있던 게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통화를 마친 뒤 바로 마음을 굳혔어요. 더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당장 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였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썼죠.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느냐고요. 이 돈 끝까지 안 주면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거고 재산 압류까지 할 수 있으니 각오하라고요. 그동안 말로만 하던 경고를 이번엔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 망하게 감히 누구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이야? 뭐긴요? 어머니께서 산 TV, 건조기, 김치냉장고, 명품백까지 저희 카드 긁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린 거 그거 다 계산한 거 적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제 돈 갚으시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안 준댔어? 준다고 했잖아. 가족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너 지금 이거 네 남편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는 거지? 세상에 간도 크다 간도 커. CM한테 감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네, 어머니. 저 강 큰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 피 같은 돈 가져다 쓰셨잖아요. 그거 빨리 갚으세요. 아휴, 이거 보통 얘기는 아니다 싶었는데 너 완전히 또라이였구나. 미쳤네. 너 이거 우리 큰애한테도 보냈다며. 이게 시아주번이 어려운지 모르고 어디다 대고 이런 걸 막 보내? 네, 아주버님한테도 보낸 거 맞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도 물린 돈이 꽤 되거든요. 내가 동네방네 소문내면 넌 한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 어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감히 이런 식으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 어머님이야말로 얼굴 들고 다니니 힘드실걸요? 아들 며느리한테 빨대 꽂아서 자식 등골 빼먹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머님과 아주버님한테 정해진 기한까지 입금 안 해주면 내용 증명을 근거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진짜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미안하다 사과하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기한을 좀 길게 달라.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런 얘기는 1도 없고 욕만 하시네요. 계속 전화로 욕을 하길래 전화를 안 받았더니 제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가 법적으로 소송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말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고 남편은 저를 뜯어 말렸겠죠. 당신 지금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어? 엄마랑 형한테 연락 왔는데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엄마는 길길이 날뛰고 형도 엄청 화가 났던데? 아,
그거? 그동안 우리 돈 쓴 거 그거 보냈지. 그리고 언제까지 돈 갚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세세하게 써서 보냈는데 왜 화가 나셨대? 당신은 그런 걸 왜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 내가 당신 남편 아니야? 부부간에 상의를 하고 있어야지. 아무리 당신이 돈 때문에 화가 났기로서니 가족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해야 했어? 상의? 당신한테 미리 상의하면 그러지 말라고 했겠지.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지금 너무 열받아서 쓰러지실지도 몰라. 돈 갚으라는 소리에 쓰러진다고? 쓰러지시더라도 정해진 날짜까지 돈은 꼭 입금하고 쓰러지시라고 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쓰러지길 바라는 거야? 남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길래 이건 말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죠.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로 쌍욕을 퍼붓던 그 통화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만 틀으라며 듣기 싫다고 했지만 막상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표정이 완전히 굳더라고요. 평소엔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귀로 그 욕설을 직접 들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요. 여보, 내가 미안해. 엄마랑 형이 당신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퍼부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정말이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뭐 당신이 미안할 건 없지. 여보, 나는 말이지 우리 가족들한테 쓴 돈 솔직히 받아낼 생각은 안 했어. 나한테는 엄마고 형이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자기들한테 아끼지 않고 썼던 거고.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내가 바보였네. 바보 맞지.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감사하다는 말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는 걸 당연한 줄 알고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했는지 이젠 가만히 못 있겠어. 엄마랑 형이 돈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욕하고 이런 식이라면 나도 절대 가만히 못 있지. 그 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낼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어머님 말이면 꼼짝 못하고 형이 뭐라 해도 그냥 참고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돌변했어요. 남편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돈 안 갚으면 진짜 법적으로 소송할 거라고 강하게 통보했죠. 사실 남편은 저보다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 안 하고 대신 계산해 주거나 돈 빌려주거나 아마 엄청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남편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죠.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믿었던 아들과 동생의 변한 모습에 엄청 당황했고요. 여기저기 상담도 받고 물어도 보고 자기들도 알아볼수록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 이건 정말 안 갚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결국 며칠 뒤에 아주버님이 먼저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돈 보냈다는 말 한마디가 다였어요. 그 다음 날엔 어머님도 입금했고요. 입금 확인 문자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한테서 돈 들어왔어. 그래? 다른 말은? 미안하다 그런 말 없었어? 응, 돈만 띡 보냈던데? 입금했다고 문자 왔고. 진짜 어이가 없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어떻게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거야 정말? 생돈 뜯기는 기분이었을 텐데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
거기다 감사 인사와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거지.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기분이 좋겠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할 텐데. 생돈이라니. 여보, 그건 생돈이 아니라 피 같은 우리 돈이야. 남의 피땀 같은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한 거,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거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말할 거야? 그래봤자 좋은 말 못 들어. 나한테 하신 것처럼 쌍욕 한바탕 퍼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실 게 뻔해.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어차피 앞으로 2번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본다니? 당신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랑 화해 안 할 거야? 나는 엄마랑 형이랑 연 끊을 거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느꼈어. 내 엄마와 내 형이 내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당신을 지옥에 몰아넣었는지 전부 다 깨달았어. 더 이상은 안 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님과 아주버님 2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가족 단톡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제는 우리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자면서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 분노,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에서 벗어났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은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요. 어쩌면 참 허무하죠.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참았는데 결국 돈 문제로 끝이 나버렸으니까요. 처음엔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어머님한테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팽하는 게 옳은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남들이 설령 저를 욕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식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 하더라도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댁 쪽에서 연락이 엄청 왔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돈이 그렇게 아깝냐, 사람이 인정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근데 그 말들이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수십 번을 양보하고 참고 믿고 기다렸는데 그걸 다 이용해 먹은 건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잖아요. 지금은 남편과 저, 그리고 예쁜 아이까지 태어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시댁 쪽과는 여전히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늦게나마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셋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에요. 남편도 저도 이제는 서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났다는 게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때 연을 끊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니까요.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부모인데, 형제인데 어쩌겠어. 이런 생각으로 버티지 마세요. 그건 효도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착취예요.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은 당연한 걸로 알고 계속 요구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기 내세요. 분명히 말하고 끊을 건 끊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거든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기예요.